뭐야, 너는? 너 누구야? 김말순의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뭐야, 계집애가 나서서 무슨 협박이야? 재미있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새벽 5시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 닭 우는 소리가 퍼졌다. 김말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부엌 한쪽에 쌓인 상추, 깻잎, 고추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골라내며 흙을 털어냈다. 요새 상추가 참 잘 컸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석 달간 정성껏 키운 채소들이었다. 매일 새벽밭에 나가 물을 주고 벌레를 손수 잡아내고 비가 오면 비닐을 덮어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돌아왔다. 낡은 경운기에 채소 상자를 가득 실은 말수는 천천히 장터를 향해 출발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20분을 달리자 오일장이 서는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말순 씨 일찍 왔네. 옆자리 생선 장수 박 씨가 손을 흔들었다.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박 씨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물이 좋아요? 그럼 새벽에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심장이자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정을 싸는 삶의 터전이었다. 말수는 익숙한 손길로 돗자리를 펴고 채소를 정갈하게 진열하기 시작했다. 상추는 왼쪽에, 깻잎은 가운데, 고추와 가지는 오른쪽에 놓았다. 각각의 채소 위에 작은 종이 팻말을 세웠다. 상추 한 단 2,000원, 깻잎 100장 3,000원.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다. 해가 떠오르자 장터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말수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어머니 상추 좀 보자. 중년 부인이 상추를 집어들며 물었다.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인데 두 단 사가시면 3,500원에 드릴게요. 아이고 싸네. 그럼 2단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쌈 싸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농약 안 친 거라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말수는 신문지에 상추를 정성껏 싸서 건넸다. 손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말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자신이 키운 채소가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다. 단골 손님들은 말순의 채소가 신선하고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절대 상한 채소를 내놓지 않았고 가격도 정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말순의 자리로 곧장 왔다. 말순 아줌마 또 왔어요. 단골 대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근처 대학에서 자취하는 학생이었다. 어머 우리 대학생.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아줌마 덕분에 채소 많이 먹어요. 오늘도 깻잎이랑 고추 좀 주세요. 그래 얼마 안 하니까 많이 가져가. 젊을 때 영양 챙겨 먹어야 해. 말수는 학생에게 늘 조금씩 덤을 얹어줬다. 타향에서 고생하는 젊은이가 안쓰러웠다. 자신의 딸도 저 나이 때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장터는 가장 북적거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호객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이뤘다. 말수는 이 소음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속한 곳이었다.
말순 씨, 오늘 장사 잘 되네. 건너편 떡집 할머니가 소리쳤다. 덕분이지 뭐.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나중에 같이 먹자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거창한 꿈이나 야망은 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농사짓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말순은 남은 채소를 다시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도 제법 팔렸다. 이 돈으로 쌀도 사고 도시에 있는 딸에게 용돈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터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말순은 가디건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이 평온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말순은 미소 지으며 다시 손님을 기다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소중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후 2시 장터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었다. 말순은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로 들어섰다. 시골 장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차량이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차에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50대 후반 배불뚝이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 마을 유지 이만식이었다. 여기가 그 장터로군. 만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의 뒤로 서너 명의 젊은 남자들이 따라 나왔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말순은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식의 평판은 마을에서 악명 높았다. 돈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밟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장터에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만식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상인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만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순의 자리 앞에 멈춰섰다. 당신이 김말순 씨요?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큰일이지. 이 땅 말이오. 만식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말순 앞에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며 채소 위로 떨어졌다. 이 장터 부지가 개발 계획에 포함됐소. 곧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거요. 당신네들은 여기서 나가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당황해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만 빼곡했다. 그를 잘 모르는 그녀에게는 아무나 다름없었다. 무슨 말이냐고? 간단해. 이 땅은 이제 개발 용지야. 한 달 안에 여기서 싹 치워. 이해했어? 하지만 이 장터는 50년 넘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써온 곳인데요. 갑자기 나가라니.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옆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50년? 100년이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이 땅은 개발 승인이 났단 말이오. 여기 다 나와 있잖소. 만식은 비웃듯 말하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통보? 공고 다 났어. 당신네가 신경 안 쓴 거지. 이제 알았으면 됐잖소. 착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만식은 말을 끊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을 받은 상인들은 고개를 더 숙였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소.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뻔뻔한 협박이었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만식 씨,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잘못은 없지. 다만 시대가 변했다는 거요. 이런 낡은 장터는 이제 필요 없어. 현대식 쇼핑몰이 들어서야 마을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소? 발전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당신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른 데 가서 장사하든지. 내 알 바 아니오. 만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말순을 내려다보며 경멸하듯 웃었다. 김말순 씨 현명하게 행동하시오. 나한테 찍히면 이 동네에서 못 살아. 알아들었소? 말순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만식의 권력은 마을 전체에 미쳤다. 그는 군청과 경찰에도 줄이 닿아 있었다. 그와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만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다. 차에 타기 전 만식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한 달. 그때까지 여기 깨끗이 비워놓으시오. 안 그러면 강제 철거될 거요. 차량이 떠나간 후 장터는 침묵에 휩싸였다. 말수는 주저앉아 흩어진 서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평생을 살아온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니.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말순 씨, 옆자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도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다. 만식의 협박은 말순만이 아닌 장터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만졌다. 정성껏 키운 채소들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아까 그 평화로운 하늘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먹구름만 가득했다. 만식이 떠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수는 멍하니 앉아 흩어진 서리를 주워 모았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 씨, 말수는 옆자리 생선 장수를 불렀다. 20년 넘게 옆자리를 지켜온 이웃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생선을 정리하는 척했다. 박 씨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박 씨의 목소리는 불편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말순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 생선만 만지작거렸다. 우리 같이 군청에 가서 항의해 봅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순 씨, 나는 가족이 있어. 애들도 학교 다니고. 이만식한테 찍히면 이 동네에서 못 살아. 미안해. 박 씨는 결국 자리를 피했다. 말수는 허탈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누구나 자기 가족이 소중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쓸쓸했다. 말수는 건너편 떡집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아침에 함께 점심을 먹자던 그 할머니였다. 언니 이거 좀 봐요. 이만식이 우리 다 쫓아내겠다잖아요. 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말순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작년에 철순의 식당 기억나지? 이만식한테 반항했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결국 문 닫았잖아.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말순아,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도 무서워. 우리 다 무서워. 이만식은 군청 사람들이랑도 친해. 경찰서장이랑도 골프 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조용히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게 나아. 다른 데라니요? 우리 5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게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말순은 장터를 천천히 걸었다. 한 명 한 명 상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우리 같이 서명이라도 받아봅시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말순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 준비 중이거든. 소문 나면 안 돼요. 저는 대출 받아서 장사하는 거라. 문제 생기면 큰일 나요. 말순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거절뿐이었다. 말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아침까지만 해도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녀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저녁이 되어 장터가 파장을 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빨리 짐을 쌌다. 아무도 말순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남아 천천히 채소를 정리했다. 말순 아줌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침에 채소를 사갔던 대학생이었다. 아, 우리 대학생.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게 아까 일 봤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SNS에 올려볼까요? 요즘 그런 게 효과 있잖아요. 학생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웠다. 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괜찮아. 네가 괜히 휘말리지 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하지만 진짜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학생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말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장터는 텅 비었고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운기 안에서 말순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몇몇 주민들이 모여 서 있었다. 말순이 지나가자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만식한테 대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면 될 텐데. 괜히 우리까지 피해볼라? 말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말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시에 있는 딸 서진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밤이 깊어갔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이 침묵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억울함이 온몸을 태웠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하게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장터에 나가야 했다. 이만식의 협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자신의 자리였다. 장터로 가는 길 말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제 겪은 일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외면, 침묵.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장터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상인들이 적었다. 몇몇은 아예 나오지 않은 것 같았다. 말수는 묵묵히 자리를 폈다. 오늘도 채소를 정갈하게 진열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의 자리를 슬쩍 피해 지나갔다. 정오가 되었다. 말순은 거의 팔지 못한 채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이만식이 온 것인가? 하지만 나타난 것은 검은 세단이 아니라 은색 SUV였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30대 초반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날렵한 체격에서 단련된 기운이 느껴졌다.
여자는 장터를 둘러보다가 말순을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엄마, 말순은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었다. 서진아, 내가 왜? 박서진이었다. 말순의 외동딸이자 육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다. 5년간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서진은 지금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엄마, 어제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말순은 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바빠서 전화 못 받은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서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어제보다 더 거칠고 차가웠다. 말순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서진아, 사실은 말순이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만식의 등장, 협박,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 서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이만식이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말순은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휘말릴 일 아니야. 너는 일하러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제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다. 장터 입구에서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차량. 이만식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다. 차에서 이만식이 내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다. 김말순, 어제 내 말 못 들었어? 만식은 큰 소리로 외쳤다. 장터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도 여기 있네? 한 달이라고 했지만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요. 오늘부터 이 자리 사용료를 받을 거니까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싫으면 당장 나가든지. 만식은 비웃으며 말순에게 다가왔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아줌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될 일을. 부하 한 명이 말순의 채소 상자를 발로 찼다. 상자가 넘어지며 상추가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채소를 주우려 했다. 만식은 그런 말순을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다.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손 치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진이 만식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뭐야, 너는? 만식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엄마 앞으로 걸어가 흩어진 채소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야, 내가 묻잖아. 너 누구야? 만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서진은 채소를 다 담은 후에야 천천히 일어나 만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말순의 딸이에요. 그리고 서진은 한 걸음 만식에게 다가갔다. 그 기세에 만식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터는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서진과 이만식에게 집중됐다. 만식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계집애가 나서서 무슨 협박이야? 재미있네. 만식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만식을 응시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여자 봐라.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만식은 서진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찔렀다. 아니, 찌르려고 했다.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만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챘다. 만식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 아파. 놔. 서진은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관절 기술이었다. 만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제 엄마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진은 차갑게 말하며 만식의 손목을 놓았다. 만식은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이것들이 감히. 너희들 뭐해? 저 여자 좀 정신 차리게 해줘. 만식의 부하 셋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다. 말순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서진은 침착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부하가 서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서진은 그의 손을 비틀며 몸을 돌렸다. 부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날렸다. 서진은 몸을 낮춰 피하고는 정확하게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부하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뭐야, 저 여자. 세 번째 부하가 덤벼들었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낸 후 발을 걸었다. 부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벌어졌다. 장터는 경악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서진을 바라봤다. 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너 대체 뭐야? 전직 특수부대 장교예요. 그리고 제 엄마를 지키러 온 딸이고요. 서진은 만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만식은 차 쪽으로 물러났다. 그의 부하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봐요. 나한테 손대면 큰일 나. 난 이 지역 유지라고. 유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유지가 하는 일인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만식의 멱살을 잡았다. 만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었다. 여긴 우리 어머니 땅이에요. 서진의 외침이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 엄마는 50년 동안 여기서 정직하게 장사하셨어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고 해요. 그건 개발 계획이. 개발 계획? 그게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법적 절차는 제대로 밟았어요. 주민 동의는 받았어요. 서진의 질문에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대답 못 하시네요. 불법이니까요. 서진은 만식을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다. 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마을 유지가 아니었다. 그저 겁먹은 비겁자일 뿐이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식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맞아. 우리 동의도 안 받았잖아.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말순 씨 딸 말이 맞아.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침묵의 벽이 깨지고 있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이 장터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에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도 떡집 할머니도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만식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어. 하지만 명심해. 이건 끝이 아니야. 법대로 하자고? 좋아, 법대로 하지. 어디 두고 봐. 만식은 차에 올라탔다. 차량이 떠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은 엄마에게 돌아갔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였다. 서진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서진은 엄마를 꼭 안았다.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장터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 씨가 다가왔다. 말순 씨 미안해. 어제 너무 비겁했어.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자고. 떡집 할머니도 다가왔다.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어. 말순아, 너 혼자가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딸이 돌아왔고 이웃들도 깨어났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노트북을 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군대에서 익힌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이 빛을 발했다. 말순의 작은 집 거실은 임시 작전실로 변했다. 엄마, 이만식이 준 서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 말순이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다. 서진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개발 계획 승인서, 토지 이용 변경 허가서, 주민 공고문.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이거 날짜 좀 이상한데요. 승인일이 공고일보다 빠르네. 그리고 주민공청회 기록이 없어요. 서진은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개발 사업 공고를 검색했다. 하지만 이만식이 말한 장터 개발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해. 정식 승인이었다면 반드시 공고가 나와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군청으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장터 개발 계획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장터 개발요? 그런 계획 없는데요.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 승인서가. 서진이 서류를 보여주자 공무원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요. 도장도 이상하고 문서 번호 형식도 틀렸어요. 잠시만요. 공무원은 상급자를 불렀다. 곧 계장이 나타났다. 서류를 본 계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당장 조사해야겠어요. 이만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협박했어요. 이만식, 그 사람이 계장은 말을 흐렸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아는 게 있다는 걸 서진은 알아챘다.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불법 행위예요. 사실은 이만식 씨가 몇 달 전부터 그 장터 부지를 노리고 있었어요. 개발 계획을 제출했지만 주민 동의율이 낮아서 불승인됐죠. 그런데 이렇게 위조 문서를 만들 줄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정식 절차로는 안 되니까 위조 문서로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 자료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진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만식 씨 말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위조 문서가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이만식 씨는 이 지역 유지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서진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만식의 영향력이 경찰까지 미치는 것 같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장터로 돌아온 서진은 상인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이만식이 협박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같은 거 없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박 씨가 손을 들었다. 우리 가게에 CCTV가 있어요. 장터 쪽을 향해 있는데 그날 일이 찍혔을 거예요. 정말요? 빨리 확인해 봐요. 박 씨는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과연 이만식이 말순을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부하들이 채소를 발로 차는 모습도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떡집 할머니도 나섰다. 나도 그날 녹음을 했어.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녹음해뒀거든. 정말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하나둘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도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만식에게 당한 사람이 말순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두려움에 침묵했던 것이다. 작년에 우리 식당도 이만식한테 당했어요. 땅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매기고 강제로 사들이려고 했죠. 우리 동네 경로당 부지도 그 사람이 빼앗으려 했어요. 증언들이 쏟아졌다. 서진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다음 날 서진은 모든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도 동행했다. 대학생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 기자가 취재를 나온 것이다. 경찰 측에서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경찰서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수십 명의 증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조사하겠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과 공갈 협박 혐의로 이만식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다. 유지를 가장한 토지 사기극, 시골 장터가 정의를 외치다. SNS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장터는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 싸우는 곳이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하나로 뭉쳐 이만식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장터의 저녁 노을은 어제보다 더 붉게 타올랐다. 긴 싸움이 시작됐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고 사람들은 깨어났다. 부패와 불의에 맞서는 작은 승리였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